자, 시장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HTS상에서 먼저 볼까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꾸 결여되시다 보니까 우량주들의 정점 인식을 잡게 되고 거기에서 조정의 우려감을 가지면서 정리의 기준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자, 2016년 이후에도 그렇고요. 2007년도 고점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이 흐름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007년도처럼 금리가 5.25%, 예? 미국 금리가 5.25%였잖아요. 5.25% 금리까지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인플레이션도 잡고 해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는 그렇게 해서 5.25%의 금리까지 2006년 6월 기준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을 어디서 잡아요? 2007년 9월에 잡는단 말이에요.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17차례의 금리 인상. 17차례. 그러니까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1년에 8번,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16번, 그리고 6월에 한 번 더, 17번 올린 겁니다. 그래서 1% 바닥금리, 그 당시 기준에 1%가 이제 가장 바닥금리였어요. 9.11 테러 나고 그 앞전에 바닥금리였던 3%보다 더 내려간 1% 금리까지 내려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이게 이제 경기가 완벽하게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 개선 폭도 있고 완벽하게 좋아진 여기서 이제 2002년도 말에 4분기에 물동량의 증가 그래서 해운주들의 폭등 그리고 해운주들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대규모 선박 발주 그 선박 발주로 인해서 선박 수주를 하면서 조선주들이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던 조선 강국의 흐름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있었던 상태였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기준에 수주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그리고 세계 1위의 선박 수주를 자랑합니다. LNG 선박에서의 차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오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점의 인식이 언제 2007년 9월 달에 서프라임 터졌어? 이게 2007년 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 서프라임 터졌어? 야 서프라임 야 이거 주택담보대출 야 이거 문제되는데 야 파생 쪽이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의 파생이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 야 이거 문제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결국 내려요.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정점에서 이거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려서 여기까지 내린 금리가 얼마? 제로 금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로 금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그게 의회를 통과한 게 3월 2일 3월 2일인가 5일인가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랠리와 함께 중간에 이제 한번 가격 조정이 온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랠리 결국은 화폐 가치 훼손인 거죠. 원체 많이 뿌려댔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이 금리를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경제학 논리에서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리고 그 고점 금리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점 이게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한 예로 지금 기준의 흐름이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5.25%의 금리가 형성돼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 호황이 있을 때 당시에 지수보다 더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왜 올라와 있는가? 경기가 좋아서 아니잖아요. 결국은 화폐 가치의 훼손이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 고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고점이 되냐는 거죠. 대포님 하지마 대포님. 나 오늘 화딱지 나 있는데 영규님한테 막 화딱지 풀어버릴 수 있어. 오늘 첫날 오늘 하루에 그냥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우리 영규님.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이 지수 자체는 지금 독일의 닥스를 올려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8천에서부터
14,000까지 75%.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 우리나라 지수 기준 2,100.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똑같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지금 현재 3,500 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18년부터 디커플링이 나온 거예요. 2018년부터. 그리고 다우지수 기준에서도 더 어마어마하죠. 이게 14,000, 이게 3만. 예? 다우지수는 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7,000.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면은 똑같이 100%의 상승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의 흐름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점이다 아니다의 기준. 와, 지수 많이 올랐어요. 에이고 참. 그렇게 따지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거야?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올랐어. 이건 정점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점이 아니잖아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죠. 이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임명했는데 왜 말 안 들어? 금리 내리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다시 이제 돌려놓고. 근데 지표는 어때요? 지표는 개선돼 있다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깨진 게 없어요, 사실은. 이때 잠시 주춤거린 거? 이거 이외는 없어요. 극복할 수 있다의 기준이 된 거죠. 없어요. 없다니까.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달 고점을 넘겨놨었어요. 매달. 지금도 마찬가지. 결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시장이 정점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지금 쉬셔야죠. 다 정리하고 이번에 수익 잘 났어. 수익이지 이게 원금 회복하려고 주식한다. 이건 거짓말이잖아. 아니 거짓말이잖아. 원금 회복하려고 주식한다. 그건 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 지수가 폭등 랠리인데 어떻게 원금 회복하려고 주식을 합니까? 그럼 수익이 엄청나죠. 그럼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맞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꾸 채널 돌리면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얘기 아니지. 좀 쉬어가는 게 좋지. 근데 쉬어가냐 이거지. 왜 쉬어가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됐죠. 금리 인위적으로 눌러놨던 부분 이제 조만간 지표 개선 폭락에 금리 인상시킬 위치에 놓여졌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오히려 거꾸로 경기가 더 살아납니다. 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각 중앙정부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 기업 대출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금리 더 올리기 전에 대출 받아서 우리 시설 투자도 확충하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계속 활성화된다는 계속. 그게 2016년부터 2017년 그 사이에 나왔던 그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합니다. 출석 체크.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이 많은 사람님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게 그 방송을 못 들어오시니까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방송 참여하시라고 이제 올려드리고 출석 체크합니다. 701109 지금 900명에서 55명이 나갔어요 지금. 이러니 악을 안 쓰겠냐고 회사 와서 윤정두가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지 직원분들을. 900명 넘게 들어오신 분이 55명이 나가버렸어. 중간에 안내가 한 번도 없었지. 701109 여기 봐봐 지금 오늘 이 방에만 200명이 넘게 들어오셨었는데 이 방에만 오늘 이 방만 열어놨으니까 701109 출석 체크합시다 했을 때 기존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만 알고 701109를 누르는 거고 이 방에선 단 한 명도 지금 701109를 누르지 못해. 몰라서 못 누르는 분도 계시겠죠. 뭔 소리야? 어디다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카톡방에도 701109를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신이 나서 자료도 좀 더 올려드리고 그렇지 이렇게 701109 이렇게 그럼 그거를 같이 눌러주는 거야 직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직원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701109 막 누르고 어서 동참하십시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한 명이 누르시니까 다 눌러주잖아. 더 눌러야지. 200명이 들어왔었는데. 능동적이셔야 돼요. 방송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영권 3 넣으시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다가 701109를. 와, 곰. 직원 8도 만약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회의하고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송 끝날 때까지 회의해 그랬거든. 6시부터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할 건지라고. 701109의 의미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게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예? 오늘 요 링크를 쭉 올려드립니다. 어떤 링크냐면요. 어제까지의 야간 무방의 링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종목의 기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대한 그 야간 방송들 있죠. 그 야간 방송들을 다 넣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걸 뭐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로 먼저 오세요.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 홈페이지 먼저 오시면 이 공식 홈페이지 있죠? 이 공식 홈페이지 오세요.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세요. 회사로. 회사로. 메뉴에 보면 지금 문의 전화 다 들어가 있죠? 회사로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녹화 방송 보기 있어요. 요 주식. 이것도 모르시면 하여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 누르시면은 여기 더블클럽님부터 해서 무료 방송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윤정두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윤정두 걸 쭉 보실 수 있는데 유료 무료가 있죠. 낮에는 이제 유료 방송을 하니까. 무료 방송을 전부 보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거 해드렸어요? 만도, 기아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우린 셀트리온 또 들어갔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하이닉스 오늘 우린 샀어요. 만도도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 11월 30일 날도 우리 그날 11월 30일 날 인위적으로 주가 밀렸잖아요. 이날 우리 삼성전자 샀어요. KB금융도 삽니다. 그죠? 테림포장에서 단기 수익 내고 개장 전에 올려드린 테림포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도 사고 오늘도 또 사고 또 현대글로비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MS오토텍 뭐 이런 거 무료 교육 방송 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써놔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11월 20일 날. 겁먹지 마시고 공포감 갖지 마시고 추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추세 교육 현대글로비스 HMM 기아차 만도 이날 이후로 만도 얼마 12,000원 올라와요. 한 30% 올라온 거예요. 이날 이후로. 거래일수로 한 10거래일 만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을 일요일 날 일반적으로 많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요날 같은 경우 갭에 대한 자료 배포 1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때 하이닉스 한 9만 원 했나요? 8만 원대? LG화학 한 70만 원 했을려나? 저 때만 다 보셨어도. 자, 특급 교육 거래대금에 대한 또 갭에 대한 비밀 다 해드리고. 여기 아마 그 금리 유가 그다음에 상품 금리 유가 환율까지 해드린 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금융지주사 이미 11월 8일 그리고 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제2의 피플박셀 뭐 다 좋아. 그 속에서 이게 다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조정 제한적이다. 10월 28일 날.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월 28일 날이면은 저때 HMM이면 7,000원대. 예? 7,000원대. 금리가 꽤 오래전에 해드린 것 같아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내용 삼성그룹에 대해서 10월 25일 날 상속세 덜 내려고 그거 방송국마다 다 떠들었죠. 쥐들이 계산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널리스트 혹은 신문 기자분들이 자 상속세 덜 내는 기준 삼성전자 100원 빠지면 상속세가 얼마큼 덜 내게 된다. 그런 거를 진실인 양 아니 금융당국 뭐 하려고 했어? 우리나라 동남아에? 응? 어디 후진국이요? 정경유착을 해? 예를 든다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 환율 상품에 대한 전망을 이때 해드립니다. 10월 11일 날. 이때 당시 내용 그대로 들여다보세요.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응?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 있는 내용의 기준 그 내용의 기준은 저런 데서 여러분들 무료 교육 받으시고 광고가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은 윤정도 필 받으면 뭐 광고나 해요. 그냥 내리 그냥 4시간 5시간 교육만 해드리지. 그렇게 해서 환율, 유가,
금리 이것만 제대로 읽으셨어도 그럼 저게 10월 11일이란 말이에요. 10월 11일 날에 우리나라 지수 기준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 10월 11일 날 여러분 막연하게 아유 뭐 시장 끝내줍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10월 11일이면은 요때 언제 요때 요때네 요때 그죠? 8일 날 이후에 이제 일요일 날 그러고 나서 어우 보기 좋게 2400에서 120포인트나 미끄러져 내려가네요. 근데 아까 10월 28일 날 보면 어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의 충격은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추세 훼손 안 됩니다. 본격적인 조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결국은 11월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날이 LG화학 60만 원 이탈된 날. 이날이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이탈된 날인가요? 10월 말일 날로 볼까요? 10월 말일 날. 자, 주가 차트로 보시죠. 그날로 다들 돌아가고 싶겠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부터. 11월 1일 날이 5만 6천 원입니다. 6만 원 깨진 정도가 아니라 5만 6천 원.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려고 말 같지도 않은. 자 외국인이 팔아요. 개인들이 무지 떠나서 말도 안 되는. 59억 주짜리에 저거 얼마나 팔았을까 한번 볼까요? 10월 말에 59억 주짜리에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이 판 게 10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1700만 주, 2000만 주, 2200만 주, 2200만 주면 얼마? 0.4%. 0.4% 개인들에게 물량을 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올라오니까 동학개미의 승리야 또 0.4% 샀으면 동학개미의 승리예요. 0.4% 팔았는데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파니까 사면 안 된다고 악을 쓰고 결국은 외국인 지분 보니까 56.36인데요. 대주 지분 37%인데 93%가 그들만의 물량인데 개인들에게 그거 조금 떠넘긴 거 그거 가지고 아우 개인이 샀으니까 도망가야지.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도망가야지. 주가 올라오면은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흐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시각만 제대로만 들여다보시면 아이고 후진국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어때요? 아까도 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11월 얘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월봉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8만 원 밑으로 내려온 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내려온 적이 있나 찾아보세요. 개인들이 이만큼이나 던졌어요. 아니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이게. 외국인이 그 당시 기준에 49%, 대주주 지분이 37%, 87%네, 85%, 6%. 아니 뭐 얼마나 떠안았겠어 이게 개인들이. 예? 이게 언제까지야? 8월까지 한번 보긴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시죠 뭐. 2020, 01, 01, 그 다음에 2020, 2020, 08월 30일 누적 순매수 자 3,700만 주. 얘 주식수가 얼마예요? 7억 주죠. 7억 주예요. 7억 2,800만 주란 말이에요. 5%? 57에 35? 무지하게 떠넘겼네. 무지하게 떠넘겼네요. 응? 10%가 7천만 주인데 5%니까 와 무지하게 떠넘겼네. 그 이후에 흐름 어때요? 돌려질 때 흐름. 무지하게 들어오네 그 다음부터는. 얼마? 9월부터. 그 9월부터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주가는 어떻게 눌려져 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3천만 주네. 그러면 아니 5% 던질 때 외국인 파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악을 썼으면 다시 수급 들어올 때 그러면 악을 쓰고 사라고 해줘야죠. 3천만 주 4%. 그리고 그들이 막 밑으로 막 집어던지고 떴냈나요? 밑으로 막 집어던졌어? 아니잖아요. 이 고점 사상체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사상체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3월달 그 흐름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사실 얼마 10만 원 위쪽에 흘러갔던 게 사실은 저때 당시 살짝 잠깐이잖아. 9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넘어간 게. 그러고 나서 바닥 찍었지만은 8만 원대 위쪽에 놓여져 있었고. 그럼 변동성이
97,000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16,000원 빠졌으면은 15% 정도? 응? 15% 정도 눌려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8만 원을 이탈시키는 과도한 흐름이 나와? 수급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한다고 그 내용 가지고 추가적으로? 에이. 그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11월 첫 거래. 마지막으로 이제 LG화학 보고, LG화학 보시고 보세요 한번. 11월 2일 날 58만 8천 60만 원 이탈돼. 근데 얘도 그럴 것이 3월 바닥 찍고 23만 원이면 7천만 주짜리잖아요. 얼마예요? 16조라니까. 16조에서 54조까지 땡긴 거예요. 54조까지 땡기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는 과정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조정받은 뭐 그런 위치에서 잘 버틴기나 했는데 요 자락 여기 딱 여기 물적 분할. 근데 그들이 물적 분할 발표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그걸 악재라고 인식해요? 아니 외국인들이 막 기자회견 해가지고 악재 아닙니다 하고 지들이 사나? 결론적으로 이 앞부분에 하루에 14%씩 움직이던 이런 날들 하루에 14%씩 올라왔잖아요. 이날 8월 3일 날 그런 날도 14% 올라온 건 괜찮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기껏 해봐야 뭐 6% 7% 밀렸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와 중리산이 이게 끝났느니 거품이니 조정이 깊어질 것이니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돌려질 때 다시 매수를 해줘야죠. 근데 막연하게 소형주 위주로만 여러분들 이 좋은 대형주를 잘라내게 하고 소형주 위주로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물적 분할의 그 이슈, 그 큰 이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량,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대금을이죠. 거래대금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그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리콜, 외국계 자동차 리콜, 그게 뭐 얼마나 악재나 돼요? 결국은 가격적으로는 이탈됐지만 문제 없죠. 그리고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맹신하는 게 또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이동평균선 5일 전 이탈되면 순전하고요. 뭐 그거 상관은 없어요. 그게 기준점이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탈돼서 만약 이평선들이 그러면 외국기관이 매도해가지고 하한가 갑니까? 그 누구의 기준에 5일선, 20일선, 60일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기 위한 흐름인 거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나 보다. 펀더멘털 뒷받침된 흐름 속에서. 뭐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은. 어찌됐건. 다 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바닥 찍고 돌리는데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기준점이 잡히는 거죠. 시가총액 3위 LG화학까지.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보세요. 10월 달에 전략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무조건 뭐 유료 활동하니까 여기서 뭐 정리하시고 차익 실현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응? 10월 11일 금리 유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0월 뭐 이때 말일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22일 또 10월 말 11월 달에 어떻게 돼? 주구장창 올라올 때에도 단기 고점입니다가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지속 가져가 한 번도 빼놓지를 않아.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빼놓지를 않아. 대형주의 기준을 이 계좌 수익을 내셔야죠. 캐치스타로 오셔서 좋은 화면으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두 번째 기준은 유튜브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가 있죠. 그 유튜브로 오시면은 접속하시기 편하신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늦죠. 올려드린 그 시간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간 특별 무료 방송을 쫙 올려드렸어요. 이거를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12월 1일 특별교육, 30일, 29일, 27일, 26일, 25일 쭉쭉쭉쭉쭉 다 있죠. 제목 다 적어놨고 주식 교육 광고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걸 왜 안 보셔? 보셔야지. 보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장중에 종목을 넣어드리는데 종목을 말씀드리다가 주가가 올라가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얘기하고 있는데 15만 1,000원에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5만 7,500원이 돼버려요. 어떻게 문자 사인도 늦어지고 그거 녹화하고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그 시차가 또 나와서 또 늦어지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거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주가 상향 14만 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도 편입했고 여러분들도 뭐 편입 기준 잡힐 수 있는 거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를 것 같으면 안 보면 되지. 유튜브에서 구독 누르시고요.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들여다보시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지금 이쪽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쪽에 109분 들어와 계시는데 하트가 좋아요가 17개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또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안 돼. 우리 정 PD 어디 갔어 또. 오늘 기준에서의 공지로 분명히 바꿔놓으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왜 안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내일부터는 그냥 혼자 하려고요. 혼자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우리 이쪽 카카오 TV 쪽에도 제가 방송 끝나고 도서 자료하고 다 올려드릴게요. 방송 중에 말고 끝나고 나서 도서 자료하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좀 눌러줘. 좋아요로 먹고 사는데 좋아요가 없어. 하트 누르는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하트 또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좋아요 누구보다 먼저 녹화방송 올려드리면 들여다보시고 또 먼저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퇴근 후에라도 보시고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107분이니까 70% 70명은 눌러주셔야지. 여기 좋아요 말고 채팅방에 좋아요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채팅방에 좋아요 요즘에 좋아요 말씀 안 드렸더니 요 하트 있죠. PC 버전으로는 요 하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핸드폰에서는 요 메뉴인가 뭐 어디 가면은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화면 보시면 채팅방에 하트 누르는 방법 PC에서는 그냥 보이시는 그 기준에서 누르시면 되는데 핸드폰은 뭐 어떻게 누르더라? 요거 누르시고 요 하트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멋들어지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자료 도서 자료 쫙 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왜 좋아요 27개에서 딱 멈춰. 좀 능동적으로 확 눌러주세요. 능동적으로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도 또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출석 체크 7011 공고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거잖아요. 지금이 바닥이냐 고점이냐를 논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것이 고점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린 거잖아요. 고점은 아니다. 금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인식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기준점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점이라고 인식하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LG화학을 잘 보세요. LG화학을 일봉상의 기준에서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데서 고점 찍었으니까 뭐 최고점 잡으시려고? 그럼 여기서 팔 거야? 여기서 팔고 팔았다고 쳐요. 70만 원 막 공방 나오고 이거 안 되겠다 차익 실현했어. 어디서 다시 살 건데? 68만 원에? 69만 원에? 67만 5천 원에? 팔자마다 2-3% 밀리면 다시 살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죠. 그죠?
어디였죠? 우리가 차익 실현한 게 요날 83만 3천 원 찍고 82만 원에 차익 실현, 시초가 이탈도 되고 고점 대비 1.5니까 80만 원 명목 가격 이탈 차익 실현. 그리고 78만 4천 원 찍었는데 78만 원까지만 내려와라. 안 내려와. 뭐 기다리면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이 급해서 얘 팔고 시장은 가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 다른 종목을 사는 거야. 나를 두고 갈까봐. 조종받을까봐 겁이 아니야. 시장 가는데 겁이 어딨어. 확 사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시장에 가니까 이거 나를 두고 갈까봐 뭔가는 사야겠는데 LG화학은 위에서는 이제는 못 살 것 같고 못 사잖아. 솔직히 LG화학 위로 사기가 쉬워요? 어렵죠. 못 산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LG화학은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럼 또 1등, 2등, 3등을 사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이거 대바닥이야 라고 해서 이상한 종목을 사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IT는 지금 차익 실현 안 합니다. IT를 왜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건데. 네?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건데. 디커플링이. 그래서 그 IT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시고 좀 흔들리면은 어때? 흔들릴 때 내가 비중이 없으면 추가 편입 일부 단행해서 비중을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세교육과 추세교육 해드렸잖아요. 추세교육과 갭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그 방송 원고 그러니까 월화수죠. 월화수 3일 동안의 방송 원고 그리고 풍문루드로스에서의 방송 원고 4번 진행을 해드렸고 그 방송 원고 4가지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 3일 동안에 월화 수요일까지의 방송 원고를 한번 쭉 훑어만 보세요. 어차피 방송 원고에는 뭐 그렇다 할 광고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보시는 이유는 월요일날 그잖아요. 월요일날 11월 말일날 시장 붕괴됐을 때 다들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IT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이거 팔아서 어디서 다시 사게요? 이걸 팔아서 어디서 다시 사게요 했잖아요. 2주 전 3주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세요 할 때 윤정도는 아니 이걸 팔아서 어디서 사게요? 응? 삼성전자 69,500원 찍고 밀렸는데 최소 65,000원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했잖아요. 4,500원 내려오면 45포인트 밀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 다 밀리면은 한 70포인트 밀리는 거고 또 70포인트 밀리면은 전체 시장까지 밀리는 거라서 100포인트 밀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곳 좀 찍고 나서 65,000원 한번 66,000원 딱 내려오고 안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꼬리 달릴 때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시나? 방안에서 이제 우리 동 선생님께서는 69,000원에 차익 실현하셨어요. 근데 어깨에서 팔아? 그럼 68,000원? 68,500원에 팔아? 오케이. 68,500원에 팔아서 66,000원 딱 집어서 사나? 못 사잖아. 그럼 67,000원에 사? 예를 들면 그럼 67,000원 1,500원이네. 2% 밑에서 수수료 빼고 못 남냐고. 세금 빼고. 그렇게 가져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풍문루드로서의 여러분들께 추세교육, 주도주의 교육 다 해드렸죠. 추세, 주도주, 또 갭, 이 자료들 다 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그 예제가 만도와 기아차였죠. 만도와 기아차. 만도 오픈하고 나서도 이거 더 갈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더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샀어요. 그 매수 가격이 위쪽이에요. 45,000원. 밀려 내려오면 추가 편입이죠. 오늘 사도 됐나요?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물량이. 우리는 3만 원대부터 샀고 또 4만 원, 5만 원, 6만 원 계속 샀고 오늘 사도 되나요는 물량 없으신 거죠. 편입. 밀려 내려오면요. 추가 편입. 분할 매수 최소 만도는 2번은 해야죠. 10% 비중이니까 5%씩 2번.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은 단순 논리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동성이 큰 종목은 또 그런 흐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10%씩 조정을 받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10% 보실래요 한번? 자,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 고점 대비 얼마 조정받아요? 한 10% 조정받죠. 6만 원에서 5만 4천 원. 10% 조정받네 윤정도 이 뻥쟁이 이러실 거잖아. 아니지. 3월 달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10% 밀려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종목의 골든벨리 방송 이제 끝부분에 종목이 나갈 거예요. 근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차트 봐보세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3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고점 대비 10%그 고점 대비 10%라는 건 뭐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에도 평균 단가의 기준점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단가의 기준을. 그렇게 되면 대형주가 다 그래요. 물론 이제 LG화학이 좀 버겁게 흘러간 건 있어요. 근데 LG화학의 비중은 얼마까지 잡습니까? 30%죠. 그럼 공격적으로 잡아도 우리 같은 경우는 3번 분할 매수예요. 공격적으로 잡아도 3번. 보수적으로 잡으면 5%씩 뭐 최대 6번도 잡을 수 있겠죠.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잡을 때 어마어마했죠,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잡을 때 한번 볼까요? 그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같이 또 올려드리고. 오늘 교육 자료 다 드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는 도서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종목군 설정해 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이제 보시지 마시고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어떻게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 동안의 편입의 기준을 잡죠. 지금 속삭이고 있는 한진칼 대비 어떻게? 네이버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건 4월 10일 날 한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5월 8일 날 수익으로 들어갔다가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5월 11일부터 최대 30%까지 편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분할 매수하죠. 5%씩. 그렇게 뭐 지루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가격에 살 수는 없으니까 변동 나올 때 사고 평균 단가 6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60만 원, 61만 원. 요게 86만 3천 원 가버리죠. 언제?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최대 고점에서 산 거 앞부분에 수익 난 거 다 떠나서 최대 고점에서 편입한 분들이 71만 원입니다. 땅 파서 돈 나올 수 없지만 추가 편입 어려우시다면 71만 원 최대 고점 잡으신 분들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71만 원에서 7만 1,000원을 빼게 되면 얼마예요? 64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64만 원도 깨뜨리고 60만 원까지 깨져 내려가요. 예? 그죠? 60만 원까지. 여기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사숙고하는 거죠. 과연 손절을 할 자리이냐라고 했을 때, 자, 누적 수급이 개선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고요. 16조에서 54조 올라온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상태에 물적 분할이 발표가 됐는데 그날 이후의 흐름에 추가적인 악재 인식이 잡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수급이 개선돼 있습니다. 리콜 사태에 대한 배터리 업체의 부담 요인, 앞으로 현대차는 LG전자, LG화학 배터리 안 쓸 거예요? 2차 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적으로 LG화학 경우에 최고 고점의 평균 단가가 71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정두가 그럼 전략을 잘못 잡아들인 거지 LG화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범위의 30% 비중이면 세 차례 분할 매수를 3% 단위 혹은 5% 단위에서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해서 잘 맞춰놨다면, 그죠? 그랬다면은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씩 이탈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LG와 SK 하이닉스는요. 얘도 30% 비중이죠. IT 최대폭 얼마 70% 비중에 하이닉스 30% 비중. 3월 달에 그 무시무시한 흐름 빼고 나면은요, 없어요. 응? 9만 원에서 8만 원 내렸잖아요. 예를 들면 9만 원에서 8만 원. 그럼 저게 10%인데 매수 평균 단가가 최고점에 사셨나? 그러면 이제 투자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VIP 회원님들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VIP 회원님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응?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대형주가 10%씩 밀리는 경우는 드물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력으로 담는 수익 종목 말고 주력으로 담는 또 주력 종목에서 예를 들면 만두 이런 거 말고 그럼 뭐 원체 변동이 솔직히 크잖아. 하다못해 뭐 현대차의 하루 변동성도 17%씩 나와버리는데 현대차가 하루에 17% 변동 나와버리는데 그게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밀리는 10% 이상 밀리는 케이스 없어. 그럼 삼성전자 그렇게 밀린 적 없죠. 하이닉스 그렇게 밀린 적 없죠. LG화학만 윤정두가 최고 평균 단가 71만 원에 잡아들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71만 원보다 낮죠. 분할 매수 당연히 하셨다면. 응? 거기에 우리 최고 또 최고의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기 이 종목이 10%씩 밀린 적이 있어요? 평균 단가 대비. 최고점 대비해서 밀렸겠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평균 단가 대비 10%씩 밀린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 월봉으로. 삼성전자부터. 이것도 교육이에요. 이게 뭐 웃기는 얘기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언제 10%씩 매수 평균 단가.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는 그러니까 바닥만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점 대비해서 최고점에 샀어. 그럼 분할 매수 안 하나? 아니 삼성전자 30%씩 채우는데 분할 매수 안 해요? 70% 채우는데 분할 매수 안 해? 코로나19처럼 어쩔 수 없는 케이스 빼고 나면은 3월달 빼고 나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10% 이상 조정받고 이럴 때 팔아야지 그러면. 이럴 때는. 윤정두는 언제 팔았어? 2번 팔죠. 2016년 이후에. 언제? 9월. 9월이 여기에요. 9월 말 10월. 최고점에 못 팔았어. 이번에는 2020년 1월에 다 팔았잖아. 우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들어가자마자 20% 이상 수익 나서. 예? 맞잖아요. 하이닉스도. 응? 하이닉스도. 결론적으로 예? 그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또 이런 KB금융 이번에 이제 금융지주자 보세요 했던 정점에서 10% 이상 꺾여 내려온다. 그럼 그게 이제 정점의 인식을 잡는 거예요. 평균 단가 대비. 예?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왔던 여기가 만약에 평균 단가 대비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깨진 거라면 여기 순절해야죠. 근데 최종점 6만 원에 사고 5% 밀려서 뭐 30% 비중이라고 치고요. 그럼 3번 분할 매수할 거 아니에요. 5% 혹은 얘는 덩치가 크니까 3% 또 그 밑에 3%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 대비 또 10% 밀린다면은 그럼 거기서 순조를 고려해 보면 돼요. 차익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도 내가 정점에 인식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대형주니까 어떻게 대처하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게 했잖아요. 86만 3천 원에서 자 명목 가격 야 시장 100포인트 빠지는데 얘 혼자 86만 3천 원 행복하기도 하지만 시가총액이 86만 3천 원이면 어떻게 돼요? 6,600만 주짜리 거의 뭐 40조 넘어가잖아. 68에 48, 68에서 50조 넘어갔죠. 근데 거기서 시장은 100포인트 빠져. 그날 6월 15일 날. 85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일단 합시다. 얼마씩?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당시 기준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점 인식이 잡힐 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양봉이 버겁긴 했는데 참 이쁘게 움직여준 게 주봉 보세요. 점진적인 강세로 월봉의 크기가 연출이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봉에서도 예를 들면 이달 여기서 주봉이 오버슈팅이 나왔든가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죠. 저기서 꼬리 달고 내려오게 되면 정점 인식을 잡고 월초에
월초에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꼬리 달려버리면 아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기준. 월초에 빡 올라오고 월초에 확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월말에는요. 월말에는 만약에 밀려갖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정리를 안 하고 돌렸는데 다시 꼬리 달리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응? 다행히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고. 왜? 월초에 막 추가 폭등이 나왔으니까. 지금의 기준이 그거예요. 여기서 움직임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의 새로운 양봉인데 지금 새로운 양봉에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지려면 만약에 내일 밀려. 밀릴 수 있지. 아니 12월 달에 오버슈팅 나와서 안 나왔잖아. 11월 달에 오버슈팅을 여기서 갖다 붙여? 뭐 하려고 그래? 주봉으로 오버슈팅 나왔어요? 만약에 주봉으로 오버슈팅 나왔으면 거기서 고민해보면 되는 거고. 지금 오버슈팅 나왔나? 양봉 크기가 막 이때처럼 막 7%씩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더 올라도 부담 없네. 응?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오늘 사도 되나요? 내일 사도 되나요? 분명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응? 30% 비중이면 얘는 100% 가져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30% 비중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씩 3번. 아우 너무 지겨워요. 그럼 15%씩 2번. 응? 변동성은요. 처음 편입하고 15%씩 2번이면 5%는 밀려야 뭐 추가 편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예? 10%씩 3번은 3%만 밀리면 내가 산 가격 대비 3%만 밀리면 7만 원에 사셨다고 치면 6만 8천 원에 예? 추가 편입 또 3% 거기서 밀리면은 2천 원 잡고 그냥 그럼 얼마? 6만 6천 원에 편입. 그럼 평균 단가 6만 8천 원이겠네. 6만 8천 원에 평균 단가를 맞춰서 30%를 샀는데 10%가 밀려요. 거기서부터. 그럼 거의 뭐 6만 1천 원까지 내려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야, 얘 혼자 7만 원, 6만 9,900원이니까 7만 원 찍고 7만 원 찍고 세상에나 6만 1천 원까지 내려와서 야, 이거 그럼 9천 원이 빠졌으면 시장 90포인트 빠지고 거기다가 전기전자 업종만 130포인트 빠지고 거기다가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한 시장이 160포인트 빠졌어. 그럼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네. 어찌됐건 160포인트 빠졌는데 얘만의 문제일까? 얘만 못 돌릴까?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됐든 수급에 대한 부분이 됐든 확인하고 손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손절을 논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절대 질 이유가 없어요. 항상 이깁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자락에 이거 오버슈팅 같은데 예를 들면 LG화학이에요. LG화학도 지금 범위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심리적으로 어정쩡하니까 그럼 오늘도 기준대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 거지. LG화학의 경우가 이걸 왜 정점 인식을 지금 주봉상으로 정점 인식이 되는 그런 캔들의 크기입니까? 이런 데면 모를까? 응? 이런 데면 모를까? 아니잖아요. 월봉상으로 지금 뭐 정점 인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12월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뭐 한 10일뿐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막 똥줄 타는 거지. 속된 표현으로. 꼬리 저기서 더 달리면 얼른 빠지고 나와야죠. 근데 지금 이게 새롭게 나온 게 이게 문제돼요. 똑같이 분할 편입의 기준 3번 정도만 나눠서 들어왔대요. LG화학이 여기서 10% 빠진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 단가 대비 10% 빠진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LG화학의 3번 분할 매수다 그러면 3%씩 3번 들어가. 혹은 5% 변동이 컸으니까 뭐 3%만 잡아도 돼요. 그럼 얼마? 38에 24, 3, 4, 12. 그러면 2만 5천 원씩이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84만 원을 샀어. 그 다음 81만 5천 원에 샀어. 그 다음에 78만 원이요? 그렇게 3번 편입하면 81만 원 정도, 81만 5천 원 평균 단가네요. 응? 그죠? 81만 5천 원에 사서 거기서 10%가 밀릴 수 있을까? LG화학이? 거기서 10% 밀리면 70만 원대 초반? 70만 원대 초반이 오면은 LG화학의 시가총액 지금 영향력 60조 원에 대해서의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시장 지수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멀쩡한데 얘만 깨져. 얘의 문제지 그러면. 시장은 멀쩡한데 얘만 깨져. 또 삼성전자가 시장은 멀쩡한데 삼성전자만 깨져.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높더라도 다른 쪽이 탄력을 받고 그쪽만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닥 지금 이쯤호님께서 방송 중에 종목 리바이벌 같은데 매수하란 말 이렇게 하셨는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얘네를 안 사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을 누가 땡겼어요? 동학개미가? 동학개미가 땡겼어? 아니 외국인이 땡겼잖아. 어찌됐건 외국인이 땡겼던 기관이 땡겼던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땡겼어요. 어? 외국인이 샀어. 메이저가 샀어. 메이저가 샀는데 이유가 왜 산 걸까? 왜 샀을까? 첫 번째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니까 샀겠죠. 업황 자체가 개선되니까.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왔어.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00 그 시장 자체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움직임이 나올 때 안 오르는 업종이 없어요. 사실은 다 오르지. 응?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다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도 업종을 놓고 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여기서 주도 업종을 가지고 안 오르는 게 없거든 사실. 어? 아니 내일부터 윤정도는 분명히 대세 상승이라는데 윤정도 말 맞다나 대세 상승 쭉쭉쭉 나와 쭉쭉쭉 나오는데 그럼 안 가는 업종이 나올 것 같아? 다 가요. 대부분 다 가요. 그게 시장 수익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현대중공업이 33배 와버린다니까. 현대중공업이 그럼 33배 올라오는 현대중공업 살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대비 2배 올라왔던 삼성전자 그 다음부터는 시장 대비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변동이 나오는 오히려 또 조정까지 나오는 그런 삼성전자 살 거예요? 왜? 환율이 1140원에서 900원까지 깨져버리는데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를 살 거예요?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교육 자료를 올려드린 거야. 종목 주세요. 그거 하시기 전에 자 11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풍문으로들어서의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이거 올려드렸고요. 예?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실질적인 예제에 대해서 갭 교육 자료를 또 올려드렸어. 중간에 광고 있어? 그럼 광고 안 보고 교육만 보시면 되잖아요. 쭉 내리면 하다부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왜 저 당시에 편입의 기준이 될까? 왜 하이닉스를 저 당시에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까? 왜 목표 주가를 저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삼성전자 이런 수익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수익 나신 우리 그 윤진주 선생님, 응? 윤진주 선생님 거 계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윤진주 선생님께서 직접 올려주셨는데 그런 거 보면 질투나지 않을 것 같아? 질투나지? 지금 이게 2017년도 삼성전자예요. 2016년 이후에는 주력주로 계속 갖고 갔거든 우리는. 그럼 윤진주 선생님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지. 이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얼마야? 36.66% 수익이네. 11월에만 22% 올랐다고. 수성모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수성모 선생님의 그 삼성전자는 얼마일까? 오늘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여기는 하이닉스 올려주셨는데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 여기 있구나. 차익 실현하시고 또 사신 건지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들을 가져가실 때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1회 1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1회 1에 매수합니다. 음봉 떨어졌어도 아직 종가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랬고요. 영업이익이 어쩌고요. 수급 범위가 이렇습니다. 입술 다 터져가면서 최순실이고 나발이고 삼성전자뿐이 없다. 대안은.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잡아드릴 때 실적에 대한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요 자료 이제 다 올려드린 건데 요 방송 자료 요거 갭에 대한 거 깔끔하게 올려드렸죠. 그 다음 날은 뭐 해드렸어요? 그 다음 범위에서 풍문 들어서 13일 날 기준에 13일 날 기준에 여러분들께 해준 게 이거예요. 시장 주도주의 기준. 시장 주도주 한번 보시자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이렇게 오를 때 83%씩 오를 때 KT 같은 종목 포스코 아니라는 거지. 시장 수익률 대비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가는 업종이 아닌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환율이 무너지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0년 만에 업황오조세의 조선주라든가 조선주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조선주 매매하나요? 아니지.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예전 강연의 자료를 보시면은
몇 번씩 올려드렸죠. 조선주에 대해서. 이게 박스넷이죠. 그때 당시에 80% 70% 점유율이 있던 시장에 이게 조선주 강의 자료에 54페이지예요. 이거 어디서 퍼왔을까봐 전부 윤정두 직원분들이 다 만든 거야. 똑같이 그때도 30명 직원들이 있어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작업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지. 지금도 뭐 외부 인원까지 하면은 직원 인원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은 이런 자료 만들지도 못하고 있잖아. 왜?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어? 이제는 윤정도가 쌍심 지키고 이런 자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윤정도가 나를 따르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 주도주의 기준에 KT는 살 거야? 삼성전자 살 거예요? 환율이 1140원에서 1100원 깨지고 1000원 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살 거냐고.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데. 근데도 오르잖아요. 시장에 가면 올라. 어떤 종목이든. 근데 얘를 살 거냐고. 아니지. 그럼 얘를 살 거야? 아니지. 시장 수익률 조금 넘는 거 아니지.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차화정 랠리 때 시장 견인한 거 차화정 어떻게 됩니까? 13배씩 올라와요. 응? 누가? 롯데케미칼이. 누가? LG화학이 13배씩 올라와. 누가? 기아차가 13배씩 올라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이쯤호님. 그 마인드를 고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마인드를 못 고치면 한 주를 사서라도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지. 예? 불나방처럼 막말로 무슨 윤정두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무슨 거짓말 뻥치나 윤정두가 한번 보여드릴게. 자, 한번 봅시다. 보자고. 어떤 거?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우량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윤정두는 절대 아니거든. 어떻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우량주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셀트리온 매수 한번 보시자고. 이거를 똑같이 누구 돈은 귀한 돈이고 누구 돈은 그냥 우스운 돈인가? 100만 원이 우스워요? 1억은 큰 돈이고? 아니야. 누구에게나 내 돈은 소중한 거예요. 비중대로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9시 17분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요. 9시 17분에 1%로. 이날 농담이 아니라 이날 상한가 갑니다. 그죠? 이날. 근데 그러면 교육 1% 이렇게 해갖고 좋냐? 웃기죠? 바로 윤정두가 녹화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셀트리온 제약 15만 7,500원에 편입. 근데 이게 장중에 녹화할 때 15만 1,000원이었어요. 녹화하는 사이에 올라간 거야. 그래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가 되신 거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우리는 비중을 많이 못 드려요. 윤정두가 바보 같아서.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15%까지 오늘 채웠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년도 고점 찍고 밀려 떨어진 게 70% 이상 조정이 나와버려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을 비중을 실으라고 해요. 우리가 수익 좀 많이 나면 싫지. 하다못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30% 실었는데, 그리고 수익이 빵빵해지니까 시젠 30%씩 채웠는데, 그리고 또 수익 빵빵해지니까 신풍제약 제넥신 수익 냈는데, 그리고 막판에 신풍제약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은 거죠. 응? 결론적으로 오늘 강민영 선생님께서 공지사항 어떻게 확인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만. 12월 02일 공지사항을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아까 잘못해가지고 지워져 버렸어. 지워져 버렸는데 오전 12월 02일 잠시만요. 요거 주력 편입비죠. 공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은 잘 보세요. 상한가 종목 못 잡아드릴까봐 한번 봅시다. 아이고 11월 26일 날 띠용 MS 오토텍 있네. 삼형제 빼고 나면 실질적인 삼형제 빼고 나면 이날 26일 날 기준이 뭐예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에 잘 팔고 나왔죠. 상한가 못 파신 분들 17만 3천 원에 팔라고 딱 문자까지 때려드렸죠. 그리고 쭉 빠졌죠. 그 다음날 또 공략할 수 있습니다인데 비중을 제대로 안 드린단 말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매수자인 드렸단 말이에요. 18만 원 기준에. MS 오토텍 이날 올려드리고 27일 날 상한가.
2350개 종목 중에 종근당 바이오를 11월 30일인가요? 야간 교육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젠가? 30일인가? 29일 날 야간 교육 해드렸나? 30일 날 공략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가잖아, 상한가. 한미사이언스 전에 종근당 바이오 야간 교육 해드리고, 아니 뭐 종목이나 많이 올려드려. 셀트리온 삼형제 빼고 이렇게 4종목 딱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상한가 이거 못 잡아드릴까봐 종근당 바이오가 전날 뭐 갭 상승이 한 20% 나왔나? 5% MS 오토텍 마찬가지. 상한가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어제 야간에 오늘 물론 뭐 한국 정보인증 갭 상승 8%라서 좀 27%까지 올라왔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오늘 장중 기준에 어때? 다들 KC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뿐이 안 들여. 개인이어서 1% 들어갈 수 있고 개인이어서 소액 여기다가 막 몰빵하고 에이 그런 매매 패턴 자체를 바꿔야지. 이거 들어와서 큰 수익 내실 수 있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윤정두가 지금 삼성그룹을 인수했어야지. 응? 개인들은 들어갈 수 있고 아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하이닉스 50주 사는 거는 그러면은 뭐 적게 산 거고, 응? 23% 수익 이렇게 수익 내는 게 맞는 거지.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가 맞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나아요. 줍줍이님 종목주로 왔습니다. 줍줍이님 우리 저기 VIP 회원님 아니세요? 응? 아니신가? 또 다른 줍줍이님이신가? 그래서 총알탄탄하면 사겠다 아니에요. 또 삼성전자 얼마나 좋아 액분해가지고 50분의 1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 윤정두가 방송에서 생각해보세요. 1시간 10분 동안에 채널 돌려보세요. 다 뭐 오늘 상한가 뭐 한국 정보인증이요 어쩌고요. 지들이 사서 건물 좀 몇 개 사지 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에 현혹되시면 귀 다 잘라간다니까. 코도 잘라간다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들 지금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응?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롯데케미칼 이런 거 13배 올라왔다니까요. 시장 대비 10배. 시장 대비 10배. 근데 현대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차화장 내릴 때 시장 대비 6배. 기아차 13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20일 날은 뭘 잡아드려요? 20일 날은. 20일 날 거 볼까요?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자료를 누가 주냐고 방송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거 다 책이었어요. 책, 도서. 그중에 일부를 빼서 드리는 거야. 이거 110만 원 주고 9시간씩 교육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110만 원 주고. 이걸 교육받고 싶다. 홈페이지에 있다니까 팔아요. 쿠팡에서도 팔아. 쿠팡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여기 보면 있잖아. 여기 110만 원씩. 농담하는 게 아니라 9시간짜리 교육에 우리나라에서 45시간 60시간씩 이렇게 교육 교재 그대로 해서 광고 없이 교육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이 바닥에 22년 활동을 하는데 저보다 고참이신 분들이 무국 선생님, 뭐 김종철 수장님 정도, 그분들은 맘 먹고 찍으시면 더 찍으실 수도 있지. 근데 없어요. 없다고. 요 자료가 어디 있어? 쿠팡에도 있잖아. 쿠팡 나와봐. 여기 윤정도 찍으시면 나와요. 지금 뭐 윤정두가 돈 내고 가입하라고 얘기를 해. 뭐를 해. 그냥 이 자료 드리는 거를 이렇게 110만 원씩 받고 팔던 자료니까 팔고 있고 지금도 그거 활용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추세범위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인터넷 때 지금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 방은 30대부터 있으세요. 300만 원짜리 방에 330만 원짜리 방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거짓말 아니라 80대 어르신까지 다 계세요. 30대 분들이 뭐 하려고 가입해? 뭐 하려고 가입하셔? 우리 키리우스님 계좌 한번 보여드려? 응? 영균님 계좌 한번 보여드려? 잠깐 보여드릴게. 어디 있느냐 한번 봅시다. 이런 계좌 수익 안 부러워요? 나는 부럽더라고. 뭐였냐면은 키리우스님 계좌 어디 갔냐? 이건가? 요거죠. 요걸로 보면 되죠.
VVIP 방에 계시고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분이고 오늘 영규님 올리신 계좌 한번 볼까? 영규님 오늘 하루 계좌 누적 계좌도 있는데 오늘 하루 계좌 영규님 계좌 나와라. 어디 갔어? 아까 올려주셔가지고 뭐 다들 난리가 났지. 여기 영규님 이건가? 아, 누적 계좌 수익 계좌. 이거는 이제 개별 매매 수익 내신 거.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뭐 쭈니님 수익 내신 거. 맨님 만도 매도해. 왜 매도해? 왜? 아니야 매도 아니야 매수야. 내계강 선생님 KEC. 또 어디가 있어? 영규님 어디가 있어? 영규님 아까 계좌 올려주셨는데 오늘 하루에 얼마더라? 12월 2일 날 이건 누가 올려주셨지? 영규님 5.53%. 야 300만 원. 아까 400 얼마던데? 수익이 여기인가? 이건가? 12월 2일 480만 원. 야 이런 것들 이런 그 수익들을 잡아내셔야죠. 다 대형주 아니에요.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 이번에 초수익들을. 근데 다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쪽의 비중은 채워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은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추세 매매 기준에서도 현대글로비스 요즘에 우리가 이걸 또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에. 근데 다른 쪽에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 이쪽이 현금이 부족하지 않는 한 이쪽을 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 굳이 뭐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설명드린 거죠. 이 자료를 다시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요거 지금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고 교육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약 올리는 거냐 다 오른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게 뭐였어요? 마지막 교육 마지막 자락에 뭘 올려드려? 만도 올려드렸고 기아차 올려드렸고 기아차 만도 그죠? 만도 이게 얼마? 44,000원이었네. 11월 20일 기준에 44,000원. 오늘 56,000원. 12,000원 올라오는 게 우습습니까? 거래일수로 10거래일 만에 30%. 여기는 기아차는 뭐 이제 막 6만 원 넘긴 거고. 만도 53% 수익 황제대구파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실 때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녹화 방송 꼭 보십시오.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들 밖에서 외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시장이요. 조정받아야 돼 이제. 뭔 조정을 받아야 되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약보합인데 조정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밀려 내려올 건데? 우리나라 디커플링 상태 이제 막 벗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이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 30%뿐이 안 올라 있어요. 2007년 고점 대비. 움직인 게 없어요. 움직인 게. 결론적으로 그 디커플링 상태에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었는데 이들이 지수를 견인하는데 뭐 2018년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 이걸 보시면 이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2016년부터 17년까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 전기전자 업종 116%,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3%. 주도주라는 게 이래요. 다시 보실까요? 자, 시장이 2016년 이후에 얼마큼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보시면 막연하게 시장 갑니다의 그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2016년도 1900포인트 저 저점 대비로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장기 투자만 하냐 그게 아니더라도 1900포인트라고 잡죠. 그냥 1900포인트에서 2700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얼마예요? 2700, 800포인트 올라왔네. 한 40% 올라왔네. 그죠? 40%.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40% 올라오는 동안에 주력주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LG화학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2016년 11월 대비해서는 290%? 그닥. 그리고 2015년도 말 2016년 요 시초가 대비해서로 따진다면은 사실상 100% 조금 넘는 거예요. 그간 조정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저 기준점에서 다우지수 끌어올린 또 나스닥 또 S&P 500 지수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 끌어당긴 거 감안했을 때 기준
2016년도 1월 대비 219%입니다. 시장 대비 몇 배? 5배. 시장 40%라고 해도 상승률이 5배.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는요.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324%, 8배. 그럼 정점 아니냐? 아니라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점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시장이 30% 오를 때의 흐름입니다. 시장이 30% 오를 때. 그때의 상승률이 6배, 7배 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뭐 얼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사실. 특히 코로나19 저점 찍고 나서의 흐름으로는 덜 빠졌으니까, 더 강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먼저 번 녹화 방송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풍문으로서의 기준에 이러한 시장 대비 상승률의 주도주의 상승률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현대중공업 15,900원에서 55만 원 올라오는 그게 소형주 잡주예요? 아니잖아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상황. 지금 IT 반도체 쪽은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상황. 그런 결정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세의 흐름이 표출되고 있는데 오버슈팅이라고 하기에는 월봉 기준에 아직 올라설 자리가 넉넉하다. 주봉 기준에서는 오버슈팅? 글쎄요. 이제 막 10만 6천 원을 이제 막 넘겨서 얼마? 오늘 3천 원 넘겼잖아. 10만 6천 원 대비 3천 원 올라왔는데 3%가 오버슈팅입니까? 그죠? 그래서 몇 번을 강조를 드립니다. 25일 예전 거는 기억도 안 나.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잡아드리고 26일 날 MS 오토텍 올려드리고 27일 날 상한가 가고 아니 종목이나 막 10개 20개씩 뿌리냐고 3개 4개 5개 뿌리는데 거기에 종근당 바이오 29일 날 교육해드리고 30일 날 볼까요? MS 오토텍 직접 보시죠 뭐. MS 오토텍 어때요? 일본 기준에 MS 오토텍이 이날 27일 날 4% 갭 상승이에요. 거래량 기준 2,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6,600만 주 터집니다. 4% 거래량 터질 때 이걸 못 따라붙어요. 근데 비중은 시가총액 3천억짜리 이 비중 뭐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먹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또 깨트리고 이런 종목은 수도 없이 잡아드린다니까. 수익률 대 8차례 우승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종근당 바이오는 시가총액 뭐 조단이 넘어가 안 되지. 작잖아요. 29일 날 일요일 날 29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리고 일요일 날 기준에서 그잖아요. 27일 날 이 뭐 약법이었는데 시간에서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들여다보고 6.98% 움직이고 3%까지 눌리고 되돌릴 때 5,290원 52,900원 편입 못해요? 못했어?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들여다보시죠. 기준거래량 잡아드렸죠.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시고 나머지를 보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그 시황 부분이라든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종목 준다고 여태 기다렸는데 또 삼성전자야? 삼성전자에서 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하시라니까요. 12월 2일 날 멋부리려고 삼성전자의 개장 전에 올려드린 게 아니라고. 뭐 종목 쫙 뿌려놓지 왜. 동시효과에 막 그냥 변동 나오는 종목 또 오늘 신규 상장주 막 뿌려놓지 왜 윤정두가 한 10개씩 뿌려놓고 2,300개 중에서 10개 뿌려놓으면 어때요 하고 그중에 하나 올라가는 거 대박 났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잖아요 그게. 이 삼성 전기 실적인데 잘못 넣어놨네 우리 여직원분이. 아까 그래가지고 40 삼성 전기야 삼성 전자인데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나 보나. 잠깐만 2018년 내년 거를 안 넣어놨구나. 내년 거를 아이고 참나. 전기라고 잘못 썼고 내년 거를 안 넣어놨고 올해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58조 8천억 이거는 이제 2018년 거. 이게 전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 삼성전자 맞아요. 전자고 글씨 잘못 써놨고 내년치 전망치를 안 넣어놨고.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자체적인 개선이 아니라 글로벌 업황 자체, 산업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런 쪽에 서버 발디량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11월 2일 56,000원 저 바닥에서부터 와우.
12일. 이럴 때 다들 와 이거 오버슈팅이다 조정받을 거야. 무슨 조정이야 조정은. 음봉 내려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가총액 400조 넘겼습니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자고 저 월봉조 그려드린 거 아니에요. 11월 24일 날 68,800원에 월봉 그려드리면서 자 얼마? 8만 5천 원 갑니다. 8만 5천 원 갑니다. LG와 90만 원 목표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평균 83만 원 수준에 답한 거죠. 그러면 81만 원, 오늘 83만 6천 원, 82만 5천 원 정도에 답한 거죠. 삼성전자 27일에도 또 30일에도 그렇게 해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와 월말이라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달 월봉 보시죠. 12월 1일 날 삼성전자 잡으시죠. 조정이요? 우리 평균 단가 대비 10% 내려올 것 같습니까? 최고점에 잡으셨다 해도 69,500원부터 분할 매수하셨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10%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내려온다면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내려올 일은 없습니다. 깨지면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도 똑같이 조정이야. 그럼 현금 비중을 갖고 하자? 그것도 힘들어. 몰빵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도 적절하게 있는 거지. 삼성전자를 팔아서 현금 비중을 만들겠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막 올라섰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바운더리 시장까지의 접수 뭐 이런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100원당 거의 한 1포인트 가까이 움직여요. 그 계산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100원당 1포인트 가까이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414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시장의 시가총액이 1,800조가 넘을 거예요. 1,800 얼마 되나요? 23% 정도 할 거예요. 1,809조 하네. 요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100원당 얼마의 지수가 움직이는지 한 1포인트 가까이 움직여요. 414조 8,999억 나누기 얼마? 1,809조 4,946억 원 해주면 22.92네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쪽도 조금 올라가줬네. 거의 뭐 22.92니까 23%의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700원이니까 뭐 7만 원을 잡고 700원 1%당 23%의 비중이니까 23%의 비중 곱하기 1% 움직인다고 치고 2675.90 해주면 1%당 6포인트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700원당 6포인트. 그러니까 100원당 얼마? 1포인트 가까이. 100원당 1포인트 가까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서 100원당 1포인트 움직일 때 남들은 막연하게 한 주도 없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아유 삼성전자 고점 찍었나요? 아유 이거 차익 실현해줘야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야 윤정두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데 그건 뭔 소리냐? 그럼 그 답변도 못할 거 그 뭔 소리예요? 윤정두 정신 나갔네 이럴 걸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시죠. 삼성전자 3월 이후에 10% 이상 내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한 10% 대밀리는 거는 감내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잖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다. 내일 당장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겠다.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 윤정두가 최고요. 삼성전자가 최고요. 005930 삼성전자 코드 번호 005930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2번, 3번만 딱 나눠서 했는데 3번 정도 나눠서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내려올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내려온 적이 있나? 단 한 번도 없는데 옆집에서 떠들어대고 공포감 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 팔고 다른 종목 사서 좀 어떻게 뭐 성공 좀 했었어? 건물 좀 몇 개 올렸어? 005930 한번 쭉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채팅방에도. 우리 채팅방에 이제 도서 올려드릴게요. 도서 올려드릴 건데 지금 한번 보시자고. 지금 이렇게 1459명방 그리고 1442명방 이제 슬슬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거 올려주세요.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서 자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뭐 도서 자료 뭐 시중에 있는 것만 봐도 되지. 지금 뭐 900분 계시던 방에서 74명이 나가버렸어. 우리가 대처를 못 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야? 여기 방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고 막 나가버리시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은사님께서 오늘 입장하신 신입 무료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입장한 신입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마음의 평정 찾고 무료 교육방송 시청해서 보시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번에 운 좋아서 대형주가 왔다? 에이,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원금 회복해야 되는 분들은 천천히 돌다리 두들기고 가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 여러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 내려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LG화학의 변동이 좀 크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나 혼자 바보 같은 흐름이 나왔다면 모를까. 그죠? 결론적으로 8개의 방에 많은 분들이 능동적이시고 당연히 이럴 때 연구원이 됐든 직원분이 됐든 하다못해 윤정두가 됐든 넣는 거야. 005930 같이 능동적으로. 그래야 다른 분들이 아 누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이 방이 활기차구나. 이렇게 해야 윤정두를 믿고 삼성전자 편입해서 수익 나는 거지. 응? 서로 뭐 신뢰도 없고 뭐 뭔 소리 하는지 좀 이따 종목 준다니까 기다려나 볼까. 조금 이따 주는 종목 받지 마시고 개장 전에 주는 종목을 받으세요. 그게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 확인하고 드리는 종목이니까 그게 더 확률이 높겠지. 종목도 많이도 안 드려. 많이 오픈해봐야 5종목. 많이 오픈해봐요. 교육 끝나고 여러분들께 바로 올려드릴게요. 교육자료. 그 도서는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릴 거야. 교육 끝나고. 응?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방 안에서는. 실패 종목도 있죠. 실패 종목도. 수익 아무리 뭐 잘 내면 뭐 할 거야. 신풍기 항목 상한가 먹으면 뭐 할 거야. 마지막 자락에서 실패되면 또 지금 현재 눌려있는 종목군들 뭐 한진칼도 그렇고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걸로? 아니 주력주에서 수익이 입 터지게 그냥 한바구음 지을 수 있게 움직여주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멋부리려고 이걸 사나요? 멋부리려고 이걸 사?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수익이 나니까 KEC 같은 종목 아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서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오늘도 이제 교육해드릴 거예요. 몇 종목 정도를.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저도 까먹지 않고 얘기는 할 텐데 이 지금 내년 영업이익 쭉 주다가 오늘은 또 새로 만들었어. 희한하게. 그 전에 어제 자료까지는 저게 나와 있어요. 어제 자료 어제 그 방송 원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제 방송 원고에는 있을 텐데 있어요. 있는데 우리 여직원분께서 새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왜 다시 만들었을까? 기존 자료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볼까요? 어제도 그랬는데 제가 인식을 못했었나? 아니지. 이건 만도고. 만도 끝나고 어제 기준에 이 추세. 어제 만도 저렇게 교육해드리고 만도 보시면 이렇게 만도 어제도 만도 이렇게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8% 어제 하이닉스 만도 오늘 어제도 폭등해 오늘도 추가 결실이 나온 거잖아. 와우 난 참나. 둘 다 오늘 7% 8%. 결론은 어제 문자로도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실적 다 기준 잡아놓고 왜 이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내일 자료 다시 보여드리고 마이크론 그 인텔 쪽의 9.5%의 낸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요? 거의 2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2위가 되죠. 키옥시아 일본 업체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게 악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초부터 계속. 아니 2350개 종목 중에서
그냥 뭐 아유 멋부리려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할 때 이렇게 5종목 딸랑 올려드릴 때 예? 얘를 왜 넣어? 단타 종목만 넣지.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움직일 때는 단타 종목만 넣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가는 장이라는 거예요. 35%의 수익.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주봉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12만 원, 12만 5천 원까지 나옵니다. 일주 월봉 기준에 기술적으로 12만 원, 12만 5천. 눌려지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의 하이닉스 편입 기준.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실적이. 거기다 낸드 사업 부분 인텔 쪽 인수, 거기다 파운드리 시장 진출,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 37%까지 치고 올라온 부분. 3분기 영업이익은 2차 전지가 주춤했어요. 그 이후의 흐름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것보다는 아쉽지만 대략 한 82만 5천 원, 82만 5천 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하여간에 30% 비중을 다 차익 실현 전량 다 했습니다. 제가 차익 실현했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주력주 IT 쪽을 선택을 하고 LG화학 쪽의 기준을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언제든 다시 들어갈 겁니다. 방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LG화학 다시 사주실 거죠? 라고. 진짜. LG화학 다시 사주실 거죠? 라고. 단타 목표가 제시해 주세요. 어떤 거 삼성전자의 단타 목표가 85만 원까지 열어두시라니까요. 그게 오버슈팅 자리예요. 거기까지 만약에 12월 달에 오면은 일단은 우린 전략 매도합니다. 8만 5천 원까지 12월 달에 오면 전략 매도. 아니 올 수 있냐고? 올 수 있죠. 8만 5천 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8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꼬리 달리면 우린 차익 실현하죠. 당연히. 그죠? 기아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의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교육해드리고 잡아드렸는데 요 지금 9시 41분이니까 요거 오늘 방송 온 거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종목 우리가 같이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교육의 기준에서도 보고 기아차 주봉 차트 이거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언제? 11월 20일에 이게 11월 20일 이렇게 해서 서양식 분석은 서양식 패턴 분석 뭐 추세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아차 주가 저런 그 차트 보여드린 이후에 이러한 기존 추세선에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1.5배에서 3배 요 기준의 흐름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시세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와준다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현대기술비스의 말이 15만 원대에서 22만 원이지 거래일수로 6거래일 만에 50%에 달하는 수익을 낸 거예요. HM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7,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까지. 우리는 아쉽게 12,000원 차익 실현, 11,700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 13,000원, 14,000원대 차익 실현. 지금은요. 13,400원에 들어가서 눌려 있는데 뭐 손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돌려질 때 수수료 빼고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뭐 수익률 극대화하는 거지. 만도 한번 갑시다. 만도. 만도. 우리가 맨날 만도. 우리 아들 이틀 연속 만도 먹고 갔어요. 만도. 누르기 귀찮으시면 090919 만두를 누를 것이냐 아니면 090919를 누를 것이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만도의 기준에 자동차 업종의 호황세에 대한 기준에서의 흐름. 만도 090919 우리 아들내미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세요. 왜 놀라셨냐면 만도 090919 쭉쭉쭉 눌러주세요. 그럼 놀라신 분들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17일이면 이제 HMM도 아마 차익 실현 기준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만도, 기아차 이런 쪽에 추세를 그려드리면서 지금껏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만도 090919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김치만두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추세에 대한 범위의 5에서 10% 이상,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이상의 변동 확대가 나오고 아래로든 위로든 그 기존 추세선의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그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현대글로비스 예제 6거래일 만에 40% 50% 수익 또 HMM의 10월 21일 20일 날 현대글로비스 차익 실현하고 HMM 10월 21일 또 23일 날의 주봉 그 이전의 주봉 전부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이 현대글로비스의 차트 이거 보세요 이거요. 와우. 11월 중순에 고점을 찍거든요. 11월 초순 중순. 11월 13일 최고점 찍잖아요. 11월 13일 날. 그러고 나서 만도 00 090919 이 만두가 12월 1일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야간 교육 이렇게 다 해드렸고 29일, 22일 그잖아요. 저 가격이 44,000원대. 그 이후에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 편입. 어제 편입에서 어제 급등. 오늘 폭등. 근데 오늘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심사숙고를 하더니 여러분 이게 어제거든요. 이게 어제 차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제 차트인데 12월 1일 13시 21분이 아니고 내가 어제 차트도 분명히 날짜를 다 수정해 줬는데 왜 이거를 또 그렇지. 이게 이제 요 차트가 요게 아니고 이제 요거 날짜를 이렇게 잡아드려. 19일 날 일봉입니다. 이게 19일 날 일봉. 그리고 이게 주봉. 11월 20일 날 주봉. 11월 20일 날. 그리고 요게 12월 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44,000원대에서부터 어제가 51,000원이에요. 44,000원대에서부터 우린 3만원대부터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어때요? 오늘 기준에 10시 46분에 올려드리면서 로그 차트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월봉에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번 달에 올라올 자리가 많다. 월 중순까지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꼬리가 제한적이다. 그럼 왜 차익 실현하냐 이거지.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대표님, 차익 실현해야 돼요. 왜 차익 실현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목표 주가 다 안 돼. 아니 목표 주가가 왔는데 주가가 추가적인 강세를 떼요. 양봉이에요. 꼬리가 안 달려요. 비이성적인 종목이어서 갑자기 폭락이 오거나 이런 종목의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종목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차익 실현합니까? 두산중공업 비중 왜 늘렸어요? 늘리고 나서 지금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래도 버겁진 않단 말이죠. 왜 늘렸어요? 매수한 그 편입 수익 들어가서 편입 기준 잡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잡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돼?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6% 쌍끌이로 7%의 그러한 매수 강도 결론은 그런 매수 강도와 함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꽉 눌리다 보니까 버거운 거죠. 그죠? 버거운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도의 오버슈팅 자락은 7만 원까지 열어두는데 물론 그 중간에 꼬리 달리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자락의 기준에서는 월봉과 주봉 보시면 어때요? 오늘 꼬리가 달렸어요. 결국은 달렸는데 주봉 기준에 꼬리가 달리더라도 목요일 금요일의 기준이 있다. 일봉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6만 5천 원. 그리고 올려진 거예요. 주봉 기준의 목표 주가는 6만 원.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7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아직 갈 자리가 많다. 이번 달 내내의 기준에. 이번 달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2016년 이후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추세 강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꼬리 달린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휘청하는 거겠죠. 20일 날 이 추세 범위의 그림 풍문으로 들어서의 만도 야간 교육에서의 만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결국은 이게 44,000원대라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꼬리 일부 달렸죠. 이게 왜 뭐가 무서워요? 뭐 문제 있나? 없어요. 일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걱정 없어요. 주봉 단위에서 꼬리 부담 없죠? 정점 인식 아니죠? 이런 기준이 잡혀야 결론은 한국 정보 인증 이런 종목군들.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야간에 잡아드릴 때 이슈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주 보시죠. 그럼 2천억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되면 더 터져버리죠.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응? 그렇죠. 오전에 질문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두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해서 교육을 잡아드리고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드렸냐면, 자, 여기서 사도 되나요? 질문을 주신 경우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첫 편입의 기준이 되는데 3만원대, 4만원대, 뭐 5만원까지 매수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미룰 뿐이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봉상으로는 꼴이지만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니까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더 탄력받을 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준 잡고, 그러면 새로 편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오늘이 그러면 첫 편입의 기준이 되고 변동성이 장중에 벌써 이미 7%, 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밀리면 두 차례 분할 매수하자. 5% 범위를 보자.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추고 말씀드린 것처럼 10%내 평균 단가 대비 10%가 밀리면 그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주도 업종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잖아요. 비중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2조 4천억, 2조 5천억 분이 안 하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시가총액 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자. 그래 대밀렸을 때 내 단가보다 10% 이상 밀려내려면 손절범인데,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이냐, 얘만 문제가 있는 거냐. 근데 얘만 문제가 있는 것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나와서 눌림목이냐, 추세의 전환이냐, 그 심사숙고해서 대처해야죠. 근데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만도의 기준까지의 수익이 발생이 되니 그 다음 범위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어제 야간 교육에 진입을 구성을 잡아드린 거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 소문이 나 있으니 야간 시간의 거래에서의 거래량, 그 거래량의 3분의 1 흐름, 그리고 나서의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전부 합산을 해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교육방송 보시면 된다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 오셔서 깨끗한 동영상으로 보실 거냐, 유튜브로 좀 편안하게 보실 거냐. 그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더블클럽님 방송부터 다 보실 수 있어요. 무료 방송 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종목당,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정보인증이다. 2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 2천만 주 대비 9시 10분에 10% 거래가 터지느냐, 9시 반에 20% 터지느냐. 그렇게 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에 한국정보인증 잡아드리고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렸죠.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800만 주인데 저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들어가서 변동이 막 나오는 매매. 손절을 하더라도 난 변동을 보고 싶다 하는 매매. 그리고 추세 매매의 경우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도 상관없죠. 기준 거래량이면 맞으면 되니까 5MA, 20MA. 그러고 나서 어제 야간에는 이렇게 많은 종목이 설정돼 있었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2일날 아침에 개장 전에 어떠한 그 흐름이 나올지 모른다. 동시효과 상황 자체가. 그래 다 빼고 한국정보인증 하나 넣어놓고 삼성전자, 기아차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정보인증이 8% 갭상승입니다. 쉽지 않아요. 분봉 보면은 거의 따라붙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희한하게 또 잘 대처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신 거죠.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왜? 교육받고 수익을 내셨다고 고맙다고 올려주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좋죠.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이거는 언제 거야? 이거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노란톡 국민톡에.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카톡방에 바람돌이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바람돌이 선생님께서 역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6.89%, 또 이렇게 11.53%, 93%. 와우.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1분봉으로 보든 5분봉으로 보든 개장초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서는 우리는 안 들여다본다. 왜? 교육 분명히 해드렸어요. 어떻게?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미만 이렇게 해서 1조 미만의 종목은 일단 따라붙지 않는다. 언제까지? 15% 이상에서는. 근데 15% 이상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개장초에만 8% 갭상승이고.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는 기준에서 어떤 것을 매매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은 분명히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 고점 대비 1.5%, 2% 뭐 이렇게 밀리면 두 번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상한가에서도 절반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KEC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시면은 개장 전에 개장 초에 이미 올려드려요. 응? 왜? 며칠 전부터 계속 지난 뭐 10월 19일부터 계속 장중에도 들여다보고 전략도 기준 잡아드리고, 응?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17분에 KEC 어떻게 했어요? 6.81%. 그죠? 6.81%의 강세. 그 부분의 흐름, 그 다음 범위 어떻게 돼요? 매직 계산기에서 6.8을 올려드리고 9시 17분에 윤정두가 다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죠. 얼마에? 6.81% 이후에 13.62%까지 올라왔을 때 교육을 해드립니다.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또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저가와 고가 혹은 시가와 고가 이 기준점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급등 폭등 22.58 고가는요 3,500원대 이상 훌쩍 넘어가죠. 27%까지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 꼬리가 달리면 1.5 혹은 2%에서 절반 그 이상에서 또 절반. 그렇게 해서 그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좀 들여다 보셔라라고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그 매직 계산기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KC 내려올 때 그러면 뭐 개장 초에 시초가 2,830원 대비해서 2,850원, 2,900원 그 범위에서 최고가 3,500원까지 또 3,210원 돌릴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면서 3,545원까지 그 수익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공략이 신규 공략이 소형주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채팅방 분위기 뭐 문자반도 이렇게 보시면 직장인 문자반에서 보시면 뭐 오늘 기준, 어제 기준, 오늘의 기준 계속 뭐 똑같습니다.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들 이렇게 뭐 계좌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뭐 개장초부터 그냥 눈눈 안 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형주에서 수익 다 잡아내고 눈눈 안 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능동적이세요. 과금하시고도 돈 내고 들어오셨는데도 132만 원. 자, 오늘 기준에 132만 원. 원래 이제 12월 1일부로 12월 1일부로 올려놨는데 인상을 해놨는데 요 기준에서 문자반은 문자반 지금 141명이니까 9명까지만 문자반 1개월 132만원 선착순 9명 150명 딱 채우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1+1 개월에 132만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교재 VOD 아까 뭐 110만원에 판매되고 있던 쿠팡, 티몬, 위메드 이런 데서 팔고 있습니다. 교육교재 110만원 상당 VOD 5개 중에서 1세트를 드리겠습니다. 한 세트를 5개 강의, 4개 강의인가요? 5개 강의인가 헷갈려요. 이제 5개 강의 중에